우리 아이 미래를 위한 시간 15분 특강이 비상교육 강의존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11시부터는 한 번 익혀 평생 가는 유초등 공부습관 제3편 화내지 않고 도와주기 편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상교육 손병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곳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소란스럽고 그리고 제 강의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된 공간에서 15분 짧은 특강이기 때문에 15분 정도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15분 집중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집중하라 강요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15분 정도 제 말에 집중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말을 제가 조금 믿겠습니다. 저는 비상교육에서 근무하고 있고 유아교육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만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커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교육이라는 걸 주로 하게 되는데 부모교육, 자녀교육, 독서지도, 대화법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해요. 집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학교육 지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배워도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가서 버럭 화내고 끝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모르면은 아이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조급해지고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치게 되고 아이들이 못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조급해집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죠.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불안해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은 조급해집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주위에서 듣는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요.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댁에 가시거든 또 아이를 구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공부 습관 잡고 집중력 습관 잡고 독서 습관 잡으라 그랬지 애를 잡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면 그냥 애만 잡고 계시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조금이라도 화를 좀 내려놓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힌트를 얻고 갔으면 합니다. 15분 짧은 시간 동안 화를 내려놓는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화가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가 화예요. 화라는 건요, 국어사전에 보면 불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속에 열불이 나는 거죠. 열불이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불은 꺼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나야 폐허가 되고 제가 남아야 그때 여러분들 내가 왜 괜히 화냈나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채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 지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얘기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나 엄마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지나고 나면 내 수준이 거의 애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느낄 때가. 그럼 본인은 모릅니다. 지나고 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남편이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것 봐도 애랑 수준 똑같고요. 남편이 엄마 봐도 엄마랑 애랑 수준 똑같아요. 얘기하는 순간 보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막 구박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뭐 틀린 얘기 했냐고 내가 틀린 게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그 상대방, 그것이 아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문제부터 내겠습니다. 나는 약간의 반란은 좋은 것이며 자연계에서의 폭풍처럼 정치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날이 맑을 수만 없고요.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연계에서 그런 것처럼 정치 사회도 늘 안정될 수만은 없고 반란이 있고 폭동이 있고 개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찬성하세요? 네. 이 말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들한테 이 말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토머스 제퍼슨이 했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더니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이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우리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 일단 먹어주고 들어가죠. 예, 그런 것처럼 토머스 제퍼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더니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 옆반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레닌 아저씨가 했는데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었더니 상당수가 반대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반은 100% 찬성을 하고 어느 반은 상당수가 반대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겠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감정전이라고 해요. 그게 좋아지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우리나라 속담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어요. 너무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남편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나라는 후회가 듭니다. 그때 남편이랑 똑같이 닮은 남자아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좋나요? 애는 잘못 없어요. 애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나쁠까요? 그게 감정전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나 있는 감정전이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얘기는 믿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고요. 낯선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 말을 거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말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놈이 입 바른 소리 할 때 제일 기분 나빠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제가 싫은데 반대를 하고 싶은데 계속 너무 맞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나빠요. 인간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이걸 감정전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할 때 상대방은 어떤 감정일까요? 나는 엄마가 맞는 말 했는지 틀린 말 했는지 관심 없고 엄마가 싫다고 지금 요 순간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내 말 틀렸어? 틀렸어? 라고 얘기해서 항복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소용없어요. 육아는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커가는 싸움이지. 아이가 크면 클수록 분노만 키워가는 부모가 있고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의 내면을 키워가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정말 소중한 보물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면을 키워가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도 오셨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부모 교육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실 부모 교육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일부러 이런 자리에 앉아서 화를 좀 덜 내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돌아가면 짜증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래요. 난 당신이 싫어.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오늘 셋째 날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엄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가장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는 아이한테 엄마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정말 무능력한 그냥 강사 정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어제 여기 계셨던 분들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왔다 하루 갔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 한번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한테 또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한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 얘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귀담아서 끝까지 듣고 있나요? 아니면은 중간에 말 끊고 얘기하고 싶어서 미쳐서 그냥 말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중간 얘기를 듣다가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반대로 그만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면서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런 외로움, 고독감, 이게 가장 큰 어떤 고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죽었으니까. 유전자에 남겨져 있는 것이 혼자 있으면 죽는다 라는 그런 유전자에 각인된 생각 때문에 외롭다는 느낌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말을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준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행복감이면서 편안함입니다. 그렇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듣는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애 얘기를 듣다가 보면 막 짜증이 확 나죠. 고쳐주고 싶고 불안하고 화는 안 나더라도 계속 뭔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첫째 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다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합니다. 잘 되는 집안 보면 화를 덜 내고 아이를 잘 지도하고 있고, 못 되는 집안은 무슨 이유 때문에 다 화가 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제대로만 하면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화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정은 얘 때문에 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화라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화는 나는 건가요? 아니면 내는 건가요? 나기도 하고 내기도 하나요? 그런 건 없어요. 화가 난다 라고 하면 화가 나는 조건을 없애면 됩니다. 남편 때문에 화가 나면 남편을 제거하면 되고,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면 아이를 없애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화가 안 납니다. 난다라고 하면 조건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화를 내는 거면 내가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건데 어떡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화를 내고 누구는 화를 내지 않는 경우 있습니까? 있지요.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옆집 엄마는 화를 낼 때 우리는 그걸 갖고 왜 화를 내냐고 얘기하죠. 반대로 우리 아이가 똑같은 짓을 했는데 나는 화가 나 있는데 옆집 엄마는 그걸 갖고 왜 화를 내냐고 하죠.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서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누가 툭 쳐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럼 화를 냅니다. 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툭 쳐요. 봤는데 키가 이만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여기 문신이 있습니다. 화 안 납니다. 누가 길 가다가 쳤다고 해서 화가 나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화를 낼지 말지 사람은 판단을 하죠. 그래서 화를 낼만 하면 냅니다. 화를 내기 가장 좋은 사람은 가장 편한 사람입니다. 남편, 자식, 엄마, 아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를 너무나 빨리 내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화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거라는 자기 성찰만 있더라도
화는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화는 절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해서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받아주면 속이 상해서 어떡하냐고, 버릇이 나빠져서 어떡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이들한테 받아줘야 될 것은 감정이고 고쳐줘야 될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들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감정은 다 받아줘야 되고요. 행동은 잘 고쳐줘야 됩니다. 제가 한 멋있는 말이 아니라 이미 존 가트맨 박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 코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 교육 전체 50주 과정이든 1년 과정이든 2년 과정이든 한 줄로 줄이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줄 줄 알 때 자애롭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우면서도 엄격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비록 힘들지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애로우면서도 엄격한 부모, 이거죠. 친구 같은 부모 아닙니다. 부모는 친구가 될 수가 없고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을 고쳐줄까, 이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순서예요. 행동을 고쳐주고 감정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행동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왔어요. 학교에서 왔는데 기분이 나쁩니다.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가방 휙 집어 던지고 문을 발로 꽝 차고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 욕을 해요. 발로 차고 문을 차고 가방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는 아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 제일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너 왜 그래? 너 똑바로 안 해? 가방 제대로 안 갖다 놔? 왜 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게 행동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을 고쳐주는 것이 잘 안 돼요. 왜? 얘는 화가 나 있으니까. 감정을 받아주고 대신에 행동을 고쳐주자 라는 이 가벼운 굉장히 단순한 진리,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부모 교육을 듣습니다. 애가 화가 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묻거나 아니면 정말 네가 화가 나 있구나 라고 물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왜?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화가 나니까. 그거는 아이를 고쳐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내 화를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다 알잖아요. 우리 자랄 때 선생님들한테 무척 맞았잖아요. 그게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거 알죠? 절대 아닙니다. 화가 나서 때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아이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은 행동을 고쳐주기 위한 것보다 더 먼저 화가 나서 그냥 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고 나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화를 낸 사람은 후회가 덜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마음껏 표출한 사람은 후회가 되죠. 그래서 화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화를 냈다라는 자각을 하고 화를 낼까 말까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5분만 더 할게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눈이 안 떠져요. 알람 소리 납니다. 알람 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와, 일어나고 싶었는데 못 일어났다고. 사실일까요? 일어나기 싫은 거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기 싫어서 알람을 끄고 다시 잤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죠?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고 싶었는데 못 일어났다라고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바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안 고쳐지는 겁니다. 왜? 나는 의지가 약해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화는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겁니다. 그걸 자각하고 매일매일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매일 같은 순간에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순간에 같이 화를 내고 있다면 그때는 반성할 기회인 거죠.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하면 화를 조금씩 줄여들어갈 수 있을까 자세한 방법은 못 드립니다. 다만
화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라는 자각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모 교육은요, 아이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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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교육은요,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못 느끼면 그건 자존감도 커질 수도 없고, 사랑받고 있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발달될 수가 없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내지 않고 사랑하고, 화를 내지 않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수양이에요. 어떻게 기술을 익혀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써먹을까? 대화법을 익혀가지고 어떻게 설득할까? 안 통합니다. 내가 바뀌면 조금씩 아이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도와줄까? 자녀 교육은 자기 수양입니다. 그것만 깨치고 돌아가셔서 오늘부터라도 화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조금씩 여러분들 행동을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커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